여덟 번째 문제, 교사범과 종범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이제 교사범의 성립 요건, 그리고 종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 요건, 그리고 교사 중에 기도된 교사,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2024년 경찰 특공대 문제에서 뽑았습니다.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판례 문제로 되어 있고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번은 교사범 문제, 2번도 교사, 3번은 방조, 4번은 쪽 보니까 여기도 종범 이러니까 방조범. 그러니까 방조범 2개, 교사범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일단 교사범 문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사범 또는 종범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교사라는 것은 이제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시키다. 남한테 막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청부살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인데 그 원수 같은 병, 걔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면 한 1억 드릴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교사자입니다. 교사자가 되고, 이게 죽여주세요라고 들은 친구, 그 친구는 이제 피교사자 또는 정범,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그래서, 원래 을은 누구를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갑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1억까지 준대. 그래서 그럼 병을 죽이고 나 팔자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을이 병을 죽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을은 살인죄가 되겠죠. 근데 갑은 그러면 살인교사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교사죄.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갑과 같은 경우를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교사범은 형이 어떠냐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우리 형법에 규정이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교사범이 그 공범 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탈 문제죠. 피교사자는 정범. 아까 그림에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칼로 찌른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입니다.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역시 그 판례인데, 이탈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형성된 피교사자, 정범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장이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는 실행행위 이런 말들이 나오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행행위 이러면 머릿속으로 칼로 찌르는 거, 칼로 찌르기 전에, 예? 그리고 교사범에 형성된 피교사자, 정범, 칼로 찌르는 사람이죠. 정범의 범죄 실행의 결의, 그러니까 살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완전히 없애줘야 되는 거죠. 완전히 없애줘야 교사범이 이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죽여달라고 하니까 1억 준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다시 전화해서 그거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사람 죽이지 마라. 나는 당신이 행위하더라도 나와는 무관하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1억 못 준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그 정범이 사람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탈이 인정이 되는데, 결국 공갈한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결의를 해소하지 못해서 결국 공갈 교사죄로 처벌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2번 볼게요. 교사 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범죄의 섭벽이 있어 그 섭벽과 함께 교사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제 드라이브 사건에서 그 판례가 얘기했던 문장 그대로인데요. 자, 일제 드라이브 사건은 뭐냐면,
어떤 상습 절도범이 있습니다. 절도를 직업으로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그 작물범이 그 일제 드라이브를 사주면서 그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일제 드라이브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해라. 이거 파리가 있어 갖고요. 좀 이 파리 자식이 야 여기 좀 다시 좀 해야 돼. 아 여기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넘어갈게요. 네. 네. 예, 이거는 이게 91년도 판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일제 드라이브 사건입니다. 일단 일제 드라이브 사건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절도를 직업으로 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정범인데 이 친구한테 어떤 교사범이라는 사람이 이 장물압이었어요. 그런데 일제 드라이브를 이 사람한테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절도에 원래 섭벽이 있는 친구, 섭벽이란 거는 이 습관적으로 절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섭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내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드라이브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하라는 건 뭐예요? 그 직업군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은 도둑질 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교사가 되는데 법정에서 이 교사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쟤는 원래 절도범이니까 상습 절도범이니까 내가 안 시켜도 하는데 그걸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교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걔는 계속 이 절도를 하던 놈이니까 그 절도의 실행을 그 자체로 결의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렇지 않다. 이미 섭벽이 있다 할지라도 섭벽과 함께 교사 행위가 공동의 원인이 된다면 그러면 교사범도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조범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방조범은 뭐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을은 이미 병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있어요. 결의하고 있는데 이 그 친구인 갑이 야 너가 병 죽인다며 이러면서 그러면 야 그 칼은 내가 사줄게라고 해서 칼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을에게 그 칼로 이 을이 병을 죽였다면 그러면 갑은 을의 살인 행위를 도와준 것이죠. 이 방조란 얘기는 몸을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 종범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피방조자는 아까 피교사자처럼 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방조범의 구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좀 문제 풀어보면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죠. 자, 이거는 비교적 최신 판례를 문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방조범이 성립한다. 방조범이 성립한다. 라는 것인데, 자, 어떤 거냐면, 이 박사방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박사방 사건. 여기서 사건에서 박사방 운영진 얘네들이 이 그 미션방이라는 텔레그램에다가 그룹을 만들어서 단톡망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미션방이라고 하는데 미션방을 생성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미션방에 참여한 갑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특정 검색어를 맨날 며칠 몇 시에 일제히 뭘 눌러라. 누구누구 뭐 검색어를 지정하면서 이걸 눌러라 하니까 실시간 검색어가 상승하겠죠. 이걸 이제 실검 챌린지라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 원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면 검색어를 입력하니까 실검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 그렇게 되면 박사방 얘네들이 이 텔레그램 그 미션방에다가 음란물을 게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결국 잡힌 것은 이 음란물 게시라는 거. 이것이 이제 범죄가 돼서 음란물 유포죄로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음란물 배포죄에 있어서 이 갑이란 친구가 방조를 했느냐, 도와줬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근데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은 박사방 얘네들이 하는 것이고, 갑은 미션방에 참가한 일반 손님인 갑과 같은 사람은 얘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근데 경찰은 이 갑과 같은 친구를 잡아서 종범이다, 방조범이라고 했는데, 종국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범의 범죄 실행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죠. 갑의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무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4번. 네 번째 그 문장을 보면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종료 후에 이른바 사후방조도 종범에 해당한다. 종범이라는 건 방조범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방조도 방조범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종국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사후방조는 종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범이 되려면,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 전, 실행행위 중에 도와줘야 돼요. 실행행위 중에 도와줘야 돼요. 실행행위 전에 도와주면 그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가야 되고, 실행행위 도중에 도와주면 실행행위 도중이니까 뭐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이나 중에 이 방조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방조범으로 범죄 실행이 종료되면 그걸로 인해서 뭘 도와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후 방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방조범으로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서 답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4번이 답이고,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이고, 좀 문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교사라는 것은 범죄 의사 없는 자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방조라는 것은 정범의 범죄 결의를 강화하거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범죄 실현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방조범이 되는 것이고요. 피방조자, 피교사자라는 것은 정범을 얘기합니다.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성낙하고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 피교사 모두를 예비범으로 처벌한다. 자, 오늘 문제는 없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1조 2항 3항에 나오는 기도된 교사와 관련된 문제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성낙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둘 다 예비범으로 처벌하는데, 밑에 보면 성낙은 안 했다. 정범이 성낙을 안 했다. 뭐 제 병 죽여 이랬는데 나는 못 죽이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교사자만을 예비범으로 처벌한다. 자, 이렇게 봤고요. 뭐 구체적인 학습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